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부터 갈까요? 예, 정부에서 이 이른바 독도 지우기 논란 관련해 가지고 직접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문제 제기했었던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된 대여 공세를 이제 한창 강화하고 있던 참이거든요.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별도의 지시를 강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해라라는 이제 별도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당 내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는 이제 안국역을 비롯해서 지하철 역사에 마련이 돼 있었던 독도 조형물이 이제 일부 철거가 됐고요. 전쟁기념관에서도 철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오늘 이제 TF 위원장에 임명된 그 소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도를 군 교재에서 지우고 그리고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독도 조형물이 하나씩 철거되고 있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참 괴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당 쪽에서 소위 이제 괴담론을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 괴담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팩트가 사라지느냐? 왜 이 정권 하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뭐 이 관련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혹은 뭐 공문이라든지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이 오늘 이제 기명 브리핑을 했는데,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희를 오히려 묻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자,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영토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서 거대 여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일명 그 독도 조형물 철거 사업 이 관련해 가지고는 지하철역들의 조형물은 15년이 설치한 지 지났고, 그리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12년이 지나서 탈색과 노후화가 됐다.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서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를 할 거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에는 개관 30주년을 맞아서 6개 기념물을 모두 수거해서 개보수 작업을 마친 뒤에 다시 설치한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개보수하고 다시 전시하고 새로 바꾸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를 한번 정부 입장에서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왜 저럴까를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 조형물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지하철 역사에서 조형물을 해체했을 때, 제거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뭐 서울 지하철 쪽에 있던 해명은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 때문에 철거를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가, 논란이 계속되니까 조금 뒤에 이걸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해명을 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수습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일단 갖고 있는 거고요. 여론이 악화되니까 뒤늦게야 다시 말을 바꿨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형물 관련해서는 일단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한 흐름이 이제 일관되다라는 거죠.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군의 이제 국방 교재 내에서 독도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분쟁 지역으로 표시돼 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바람에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교재를 다시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적하는 거는 우리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이라는 이제 해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래 이제 상반기 하반기 2번씩 1년에 2번씩 하는데 다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이 공개를 통해서 이제 언론 공개도 하고 이랬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매년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친일 논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독립기념관장 논란, 김영석 관장 임명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논란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런 독도 문제가 딱 터지니까
지금 독도마저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강한 의심들을 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왜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지를 좀 되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새로 개장해서 빨리 전시를 해야 되고요. 네, 그걸 떠나서 왜 국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설마 독도마저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됐을까? 그동안의 어떤 현 정부의 행적에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이런 오해가 쉽게 불붙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광복회에서 지적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관되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다소 이제 굴종적인 태도로 외교에 임하는 것. 뭐 그게 결국 이제 같은 맥락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강제징용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선뜻 동의를 해준다든지, 뭐 이전에 있었던 조치들도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3자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안 내거나 혹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심으로 계속 쌓이다가. 결국 이제 일관된 어떤 흐름으로 맥이 잡히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어떤 정쟁의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도 대통령실이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요. 또 그 흐름 때문에 의심을 할 때는 국민들도 야당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제발 뭐 괴담 이런 얘기 좀 쉽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이제 괴담이라는 말을 꺼낼 때는 여러 주장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주장이나 사례만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걸 들어서 나머지 비판들까지 좀 싸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 사안도 사실은 뭐 맥락상으로는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권의 일부나 혹은 이제 온라인에서 우려를 하는 어떤 국민들 중에서는 독도를 뭐 일본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주류는 아니고요. 왜 독도 조형물처럼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을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에서 이제 치우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을 일본의 마음을 생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본이 불편해할 만한 요소들을 자꾸 이제 지원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니까요. 의심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면 그게 이제 괴담으로 번지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제 유념할 필요는 있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사례가 없다면 시설물이 낡아서 다시 설치하려 그럽니다. 한마디면 누구도 의심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이거면 명확하다면. 처음부터 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근데 이게 여러 사례가 쌓이고 또 처음에 해명은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꼭 혹시 없애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자요.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뭐 이 얘기로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이분은 원래 워낙 논란에 된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어떻습니까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파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제 강렬하게 이제 맞부딪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입장을 김문수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탄핵이 이제 부당하다. 탄핵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집회에 나가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을 했었고 본인의 페이스북 같은 이제 SNS 공간에도 남겨놨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 사항인데 어떻게 그걸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은 그 결정 그대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붙인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기사로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발언 내용도 좀 들어봤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상으로는 헌재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 결정을 인정하지만 그 결정은 잘못됐고 역사적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하고 역사적 평가를 분리해서 역사적 평가에서는 헌재 결정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못 받을 것이다 이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한 게 그럼 그 역사적 재평가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본인이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고 하면 나도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직접 이제 발언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로는
동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해당 행위,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었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거나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서 살았던 어떤 세대가 있다. 자기도 동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죄를 따지면 나도 걸릴 게 많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탄핵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지금 현 대통령이 한 수사인데요. 네. 그 수사도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뭔가요, 그건? 뭐 실제로 이제 과거 발언 중에서는 이제 빨간 윤석열이라는 이제 발언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과정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두고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러니까 정말 앞뒤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앞뒤를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는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막말 파문이 워낙 좀 잦았던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공간을 통해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주로 초점이 예전에 했었던 막말들 문제였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어떤 막말이라든지 노조의 어떤 활동에 대한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말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아마 1년 내내에도 부족할 만큼 발언의 문제도 많이 있을 거다. 남 얘기군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거 뭐 그때 말하는 것 가지고 다 이렇게 해명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하면 어제까지의 일은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질라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했던 말을 자꾸 지적하면 복잡한데 뭐 해명할 말도 없고 한데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과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 그리고 지금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청문회를 할 필요 없죠. 네, 인사청문회라는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가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살아왔었던 이력을 되짚어보면서 지금의 어떤 생각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지금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역사를 따짐으로써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적과 언행 과거의 어떤 행동들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얘기할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나요?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그렇고 뭐 이제 비슷한 어떤 논리를 대는 공직자 후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이제 발언이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중요한 게 과거의 생각과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으면 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엊그저께까지 아무런 생각이 안 바뀌어 있다가 오늘은 여기 앉았으니까 제 어제까지의 생각은 뭐 잘 모르겠고 오늘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건 앞뒤가 청문회 가치를 폄훼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제야 인사일 때의 발언이고 이제 공직자가 되면 달라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과연 이제 인사청문회에 부합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거는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할 때의 말과 도지사 할 때의 말과 지금 장관 후보자의 말이 다를 수 있다. 근데 그건 전부 공직자지 않습니까? 주요 공직자고 국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도지사 국회의원일 때 했던 말이 지금의 말과 다르다라면 그 당시에 선출을 했었던 유권자들은 뭐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면 말의 하나하나가 이해하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돼요. 보면 그래 에너지 소비에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적과 역사를 들여다봄으로써 혹은 그 사람의 생각의 변천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엊그제까지 나는 나고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누구든 장관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 사람을 보고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법원 판단오는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MBC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판단이 하나 나왔는데 법원이 방통위원회에 MBC 대주주 박문진 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었던 그 임명 관련해 가지고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예.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을 했고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박문진 어떤 이사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그만둬라 지금 아직까지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취임하고 나서 6시간 만에 예. 2인 체제 상태에서 의결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6명을 이제 선임을 했었는데 예. 그거는 집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그렇죠. 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사로서의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존에 구성돼 있었던 박문진 이사진이 당분간 이 이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사로서의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예, 신임 이사진은 이사의 업무를 할 수가 없게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네. 신임 이사진이 외부에서 강력히 의심하던 것은 신임 이사진이 새 활동을 시작하면 정식으로 바로 어떤 MBC 경영진에 대한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어떤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안 판결까지를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예. 빨라도 1년, 길게 되면 한 2년 정도까지도 이제 소송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을 만약에 방통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박문진 이사진이 앞으로도 기존의 이사진이 한 1, 2년 정도를 더 박문진 이사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MBC 경영진에 대한 교체 시도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변수는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네네. 그땐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가처분 심판에서 이제 재판부가 명시했었던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예. 그런데 단 2명의 위원들이 심의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박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 이거는 방통위법이라든지 박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혹은 이제 이전에 이동관 방통위 체제 때나 뭐 김홍일 방통위 체제 때 했던 것처럼 단 2명의 위원으로 뭔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2인 체제에서의 모든 결정들도 자칫하면 여기에서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의 이제 탄핵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이 핵심적인 사안이 될 텐데 뭐 빨라도 한 4개월, 예. 길면 한 6개월 정도 걸릴 테지만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2명이서는 새로운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방통위원들을 추가로 임명을 해야지만 그 결정이 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항고를 하더라도 어떤 시간은 굉장히 걸리는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 그리고 야당이 협조해서 박문진 이사들을 새로 임명한다면 새로 또 박문진을 구성할 수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문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가처분 항고를 하는 게 이제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본안 소송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문제에도 이 사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불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헌재에서도 역시 탄핵이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이 영향을 미치게 될 범주가 상당히 넓다.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존에 진행되던 여러 가지 어떤 이른바 한쪽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방송 장악 움직임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지난해에 있었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시도에서부터 한 1년여 이제 걸린 거거든요. 이게 당분간은 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